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백제를 왜 문화의 나라라고 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생각열기를 보겠습니다. 학생 버전입니다. 교재 19쪽 생각열기 보자. 소제목이 뭐지? 백제를 왜 문화의 나라라고 할까지? 첫 번째 발문이야. 문화가 뭘까요? 문화가 들어가는 단어 한번 찾아봐. 문화방송, 문화재, 문화센터 등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 자, 그럼 문화라는 것은 뭘까? 문화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모든 것이야. 문화재는 이쁜 작품들도 있고, 또 문화센터에서 뭐 배워? 미술도 배우고, 음악도 배우고, 여러 가지들을 배우지. 이것들을 다 문화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발문이야. 백제를 문화의 나라라고 한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세 번째 발문이야. 문화가 발전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뭐가 좋을까? 자, 이제 본문을 보자. 교재 20쪽 본문 질문이야. 백제는 주위의 나라들과 활발히 교류하면서 어떤 문화를 창조했어? 국제적이고 세련된 문화를 창조했지. 또 중국은 백제의 문화를 인정했다고 했지. 일본은 어떻게 했어? 백제의 문화를 배우고 싶어 했지. 그래서 백제는 외의 문화를 많이 전해줬어. 우리 사호 쪽에 있는 연대표에서 어떤 걸 전해줬다고 배웠어? 학문, 불교 전해줬다 그랬지. 그 외에도 많은 문화를 전해줬어. 덕분에 외는 많이 발전할 수 있었을까? 맞아. 웅진으로 도읍을 옮긴 백제는 한강유역을 잃었지. 그러니 선진문물을 받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는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야 했지. 새롭게 개척한 항로가 어디니? 웅진에서 서산을 거쳐 당진으로 가는 길과 당진에서 중국으로 가는 백길을 만들었지. 15쪽 문제의 그림 보자. 아저씨 어디로 가고 있어? 웅진을 떠나 당진으로 가고 있지. 당진에 배가 있는 것이 보여? 이 배를 타고 중국으로 가는 거야. 당시 중국은 당나라였어. 당나라라고 하는 나루터라는 뜻에서 당진이라는 이름이 붙은 거야. 자, 이제 그림에 서산마의 삼존불 보이니? 서산마의 삼존불은 왜 세워놨을까? 여기 가는 도중 잘못하면 어때? 바다에서 위험할 수 있을까? 그러니 무사히 중국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빌기 위해서 부처님을 세워놓은 거야. 자, 다시 20쪽 그림 보자. 서산 마의 삼존불 보자. 마이란 것은 무슨 뜻일까? 돌에 그림이나 글자를 새겨놓은 것을 뜻해. 말하자면은 서산 바위에 새겨진 세 명의 부처님이라는 뜻이야. 세 명의 부처님 중 가운데 부처님 어떤 표정이니? 아주 부드럽고 온화한 표정이지. 그래서 백제의 미소라고도 불리지. 왜 이런 모습을 새겼다고? 당나라까지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는 것을 빌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지. 서산 마의 삼존불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니? 중국과 교류를 했던 것과 불교를 많이 믿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이번엔 무령왕릉 보자. 지난번 고구려 무덤에서 돌박 무덤 봤지? 비슷하게 생겼지. 여기는 굴을 판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이것은 굴식 무덤이라고 해. 하지만 돌로 만든 것은 아니야. 여기는 뭘로 만들었어? 벽돌로 만들었지. 우리나라는 돌이 많아서 보통 돌로 문화재를 많이 만들어. 그렇다면 벽돌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겠네? 맞아. 중국의 남쪽 진흙이 아주 많아. 자, 그러면은 이 진흙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을까? 벽돌을 만들었어. 그렇다면은 중국에는 벽돌로 만든 문화재가 많겠네? 맞아. 자, 그런데 무령왕릉 무덤을 벽돌로 만들었어.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은 걸까? 중국, 양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지? 그런데 이 무령왕릉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마음대로 침략했던 일제강점기 때 대부분 독을 당했는데 무령왕릉은
독을 당하지 않았대. 왜냐하면은 무령왕릉이 무덤인지를 몰랐대. 그러니 무덤 안의 유물들이 그대로 보존될 수 있었을까? 그래, 유물이 많이 남아있어. 보통 백제를 잃어버린 왕국이라고 해. 왠지 알아? 망한 나라였기 때문에 기록이 거의 없어졌어. 그리고 무덤이 독을 당했기 때문에 유물을 다 누가 훔쳐갔어. 그래서 백제를 알 수가 없었던 거야. 하지만 전성기를 맞이했던 무령왕릉이 독을 대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발견됐어. 어땠을까? 아주 놀라운 발견이었어. 백제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귀중한 무덤이었기 때문이지. 자, 이런 무령왕릉 보면 벽돌마다 연꽃무늬가 새겨져 있지. 어느 나라 영향이라고? 양나라의 영향이라고 했지. 무령왕의 관은 어떤 걸로 만든 거야? 일본에서 자라는 금송이라는 나무로 만든 거지. 이것으로 보아 무엇을 알 수 있어? 무령왕이 양나라 외하고 교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래서 다시 전성기를 맞이했어. 21쪽에 금동 대향로 보자. 향로가 뭐야? 향로는 죽은 사람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을 담는 그릇을 향로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은 금동 대향로는 누군가의 넋을 위로하게 만들었다는 거네? 맞아. 위도강이 아버지 성왕을 위해서 만든 거야. 사진으로 보는 금동 대향로는 아주 멋있지? 아주 아름답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오죽하면 중국에서 만든 것이 아닐까 의심하기도 했었대. 금동대학로는 부여박물관에 가면은 진품을 볼 수 있는데 한번 봐봐. 정말 아름다워. 금동대학로의 뚜껑에는 어떤 조각이 새겨져 있다고 적혀있니? 여의주를 끼고 막 날아오는 봉황이 새겨져 있지. 자, 봉황의 아랫부분에는 어떤 조각들이 새겨져 있어? 74개나 되는 산봉우리. 산봉우리 사이사이에는 16명의 사람들과 39마리의 동물이 새겨져 있지. 이 향로에 새겨진 조각들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지? 백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적혀 있지. 미륵사탑 보자. 어느 왕 때 만들어진 탑이니? 무왕 때 만들어진 탑이지. 무왕은 어렸을 때 서동이라고 불렸어. 자, 선화공주와 서동 이야기 아니? 말을 팔던 서동이 신라의 선화공주와 결혼하고 백제의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야. 하지만 우리 앞에서 성왕이 신라 진흥왕과 싸우다 죽었다는 것을 배웠어. 그리고 그 아들인 위덕왕. 그 다음에 법왕, 회왕이 있었는데 잠깐 있었다가 없어졌어. 그 다음에 무왕이야. 그 사이에 그럼 두 나라가 사이가 좋아졌을까? 아니야. 사이가 좋지 않았었어. 의자왕 때도 그래서 계속 쳐들어갔잖아. 그러니 서동과 선화공주 이야기는 사실일까? 그냥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알아두면 돼. 자, 이런 무왕은 왜 미륵사탑을 세우려 했을까? 익산으로 도읍을 옮기기 전에 부처님의 힘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잡고 싶었기 때문이지. 그렇다면 왜 익산으로 도읍을 옮기려 했을까? 익산의 지리적 위치가 신라를 공격하기 좋은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이지. 도읍을 옮기기 전에 부처님의 힘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잡고자 미륵사탑을 건설한 거지. 하지만 익산으로 도읍을 옮기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 귀족들의 반대 때문이지. 미륵사탑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탑 중에 가장 크고 오래된 탑이래. 석탑이 뭐니? 돌로 만든 탑이지. 원래 우리나라는 나무로 만든 탑 양식을 중국으로부터 배워서 계속 나무로 탑을 많이 만들었었어. 하지만 나무로 만든 목탑은 금방 없어지겠지. 그래, 불에 타기도 쉬워. 그래서 목탑을 만들던 방법으로 석탑을 만들게 된 거야. 그게 바로 미륵사탑이야. 그래서 목탑 양식으로 만든 석탑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자, 이제 22쪽 본문 보자. 313년, 314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 낙난군과 대방군이 쫓겨났지. 고구려 미천왕에게 쫓겨난 거야. 자, 그래서 미친 듯이 영토를 확장하는 미천왕,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 그러자 왜는 어떻게 했어? 백제를 통해서 선진문물을 받으라고 했지. 당시 백제는 어떤 상황이었어? 북쪽으로는 고구려, 남쪽으로는 많은 작은 나라들과 싸우는 상황이었지. 그래서 근초광이 어떻게 했어? 선진문물을 줄 테니 군사 지원해달라 했지. 그래서 결국 근초광은 어떤 일을 만들었어? 자, 고구려 영토 일부 빼앗고 만 전체를 정복했지. 이때 전사한 고구려 왕 어떤 왕이지? 백성들이 원망한 고구려왕,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지. 이때 근초광은 외왕에게 칠지도를 만들어줬어. 왜 만들어줬니? 외가 도와줘서 넓은 영토를 차지했잖아. 기쁘니까 앞으로도 잘 지내자는 의미가 있었을까? 자, 그림 봐봐. 왜 칠지도라고 할까? 가지가 7개지. 7개의 가지가 뻗은 칼이라고 해서 칠지도라고 한 거야. 자, 밑에 손잡이는 왜 없어졌을까? 나무였기 때문에 썩어서 없어진 거지. 그런데 일본 학자들은 근초광이 외에게 갖다 바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 질문에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학생 버전입니다. 칠지도의 앞면에 뭐라고 새겨져 있어? 100번 담금질한 철로 칠지도를 만들었으니 온갖 병화를 물리칠 수 있어 후왕에게 전해줄 만하다라고 새겨져 있지. 담금질이 뭐야? 아주 뜨거운 불에 넣어서 철을 부드럽게 만든 다음 새망치로 철을 두드려서 산소를 빼내는 거야. 그리고 다시 차가운 물에 넣어. 그러면은 철이 단단해지거든. 이거를 몇 번이나 했다고? 100번이나 했다는 것은 아주 많이 했다는 소리야. 그렇다면 칠지도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겠지. 당시 외에는 이런 기술이 없었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외보다 백제가 선진 기술이 앞서갔다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리고 병화는 무슨 뜻이야? 병화는 나쁜 것을 막아준다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후왕에게 전해줄 만하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후왕의 뜻은 뒤에 이어지는 왕이란 뜻이야. 그럼 이 글의 뜻은 뭘까? 뒤에 이어질 왕에게 대대로 전해질 만하다라는 뜻이겠지. 이제 칠지도 뒷면 보자. 누가 누구에게 전해준 것이라고 했어? 기생성음이 외왕 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써 있는 거지. 그런데 왜 학자들은 왜 백제가 만들어서 바친 것이라고 할까? 그 이유는 칠지도에 새겨진 글이 일부분 지어졌기 때문이야. 그럼 여기 교재에 적혀 있는 글은 이렇게 적었을 거라고 추측해서 적은 글이야. 선생님 버전입니다. 교재 22쪽에 일본 학자들 중에는 4세기에서 6세기까지 외가 백제를 지배했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죠. 이는 임나 일본부설이에요. 임나 일본부설이란 일본이 4세기 후반에서 한반도 남부 지역에 진출해서 백제, 신라, 가야를 지배하였으며 특히 가야, 당시 임나라고도 불렀어요. 이곳에는 일본부라는 기관을 두어 6세기 중엽까지 직접 지배했다는 설이에요. 여기는 일본 서기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역사서인 일본 서기의 내용을 증거로 들며 369년부터 562년까지 약 200년간 한반도 남부를 일본이 지배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임나 일본부란 말은 한국의 기록에는 전혀 적혀 있지 않아요. 이것으로 보아 일본이 역사 왜곡으로 했다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칠지도는 일본 나라현의
이소노 카미 신궁에 소장되어 있는 철제 칼이에요. 오랫동안 숨겨서 내려오다가 1953년에 일본 국보로 지정됐어요. 칠지도에 지워진 글씨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나왔어요. 백제왕이 외왕에게 바친 것이라는 설, 동진의 왕이 백제를 통해서 외왕에게 전해주었다는 설, 백제왕이 외왕에게 하사했다는 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설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칠지도가 전해졌을 때 백제는 전성기였고요. 일본은 아직 강한 나라로 발전하지 못했던 때예요. 그러니 일본 측의 주장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에요. 이 부분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24쪽 3번 문제 볼게요. 인터뷰하는 형식의 문제예요. 이때요, 마이크를 준비하시거나 장난감 마이크도 되고요, 만드셔도 됩니다. 그 마이크를 학생들한테 쥐어주세요. 어떤 학생은 기자가 되어 질문하고 어떤 학생은 근초광이 되어 대답하도록 하면 학생들이 되게 재밌어 합니다. 이제 칠지도 만들기를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뭉툭한 연필이나 안 나오는 볼펜을 가지고 오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교재 22쪽에 있는 칠지도의 앞면 내용을 준비해온 연필이나 펜으로 꽉꽉 눌러쓰게 해주세요. 이때 가능하면은 세로로 글씨를 쓰게 해주시는데 저학년은 힘들어하니까 가로로 쓰게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학년 힘드니까 꽉꽉 눌러 쓰지 못하는 경우도 많겠죠? 네. 눌러 쓴 글씨를 황색 네임펜으로 한 번 더 쓰게 해주세요. 칠지도는 금으로 글씨를 새겨 넣었다 그랬죠? 금으로 새겨 넣는 방법을 금입사라고 해요. 황색 네임펜으로 금입사 효과를 내는 거죠. 다 만든 다음에 유물을 보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죠. 학생 버전입니다. 칠지도라는 질문이야. 왜 칠지도라고 할까? 7개의 가지가 달린 칼이라고 해서 칠지도였지. 누가 누구에게 만들어줬니? 백제의 근초고왕이 왜 왕에게 만들어준 거지? 왜 만들어줬니? 왜 덕분에 군사를 동원해 고구려 땅의 일부와 마한 땅을 병합했기 때문에 희뻐서 전해준 거지. 왜 백제에게 군사를 빌려주었어? 백제로부터 선진문물을 전해받기 위해서였지. 왜는 백제에게 선진문물을 전해받기 전에 누구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였을까? 대방군으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아들였어. 그런데 대방군은 어떻게 됐니? 미천왕에 의해 한반도에서 쫓겨났지. 그러자 왜는 어떻게 했어? 백제로부터 선진문물을 받은 거야. 칠지도는 백범의 달금질을 했지. 담금질이 뭐니?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빼서 뜯고 다시 차가운 물에 식히는 것을 담금질이라고 하지. 100번의 담금질은 엄청난 정성이 들어있다는 것을 뜻해. 이것으로 보아 백제의 철 다루는 기술이 무척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 그런데 이 칠지도를 일본은 백제가 외왕에게 바친 것이라고 하고 있어. 왜 그럴까? 칠지도에 새겨진 글씨의 일부가 지워졌기 때문이지. 이렇게 유물을 보면서 배운 것을 정리해 주세요.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백제의 문화재인 서산마을 삼존불, 금동대학로, 미륵사탑, 칠지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